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김대환입니다. 건국대학교 논술, 인문사회 논술 시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에 지원하시는 분은 두 번째 유형인 인문사회 2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이 인문사회 2에는 두 개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문항은 인문사회 1과 동일한 문제여서 인문사회 1에 대한 특강을 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2번 문제인 수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 문제는 세 개의 작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의 1, 2의 2, 2의 3 이렇게 세 개의 문항이 있고 이 문제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문을 같이 좀 보시죠. 제시문 라를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제시문 라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xi는 pi일 때 x의 기대값 2x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라는 게 제시문 라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소문제, 문제 2의 1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2의 1은 두 사람 A, B가 가위바위보 계단 오르기 게임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만 한 칸씩 올라간다. 가위바위보는 승자가 정해질 때까지 한다. 이긴 사람이 없으면 이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반복한다. 계단은 5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계단을 다 올라가면 게임이 끝나게 된다. 게임이 끝나는 시점에서 A의 위치를 X로 표시하자. A가 계단을 다 올라간 경우 X는 5가 된다. X는 확률 변수로 볼 수 있다. X의 확률 분포를 특정한 후 X의 기대값을 구하라. 답은 기하 분수로 나타낼 것. 문제를 보시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게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위바위보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결론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을 하시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나 뒷면이 나오나 이 문제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문제 내용을 조금만 써보면 우선 계단이 5개 칸이라고 되어 있고요. 5개 칸. 그리고 기호를 사람은 두 사람 A, B가 있고 A의 위치를 X로 부르기로 했고요. X는 게임이 끝났을 때 A의 위치로 부르자고 했고요.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니까 B의 위치를 Y로 표시하기로 해보죠. 그래서 Y는 게임이 끝났을 때 두 번째 사람 B의 위치로 표시를 하기로 하면 이 문제를 보시면 5개 칸이고 한 번에 한 칸씩 이동을 하고 게임이 끝나면 둘 중에 한 명은 5개 칸을 다 이동한 상황이어서요. 이걸 그림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로축에 X를 표시를 하고 세로축에 Y를 표시를 하고 처음에 게임이 시작할 때 시점은 원점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칸씩 이동을 하는데 둘 중에 아무나 한 명이 먼저 5번째 칸에 도달을 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끝났을 때는 이 5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직선하고 수평선 이 부분 어딘가에 있으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A가 먼저 5칸을 다 올라가고 B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끝까지 갔을 때 B가 한 칸 혹은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올라가서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물론 B가 먼저 계단의 끝에 도달할 가능성. 여기에 이 점은 B가 먼저 계단의 끝에 도달을 했는데 A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해서 10개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해를 하고 나면 문제에서 x의 확률 분포를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x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물론 x가 0이고요. 그 다음에 1, 2, 3, 4. 그래서 각 점의 확률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대값을 구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계산을 해보죠. 우선 x가 0이 될 가능성을 계산을 해보죠. x가 0이 되는 상황,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a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b가 계속해서 가위바위보를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b가 5번을 이기는 동안에 a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뿐이기 때문에 네, 이게 확률이 되고 이 값은 물론 2의 5승은 32니까 32분의 1이 됩니다. 이게 x가 0일 확률이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나머지도 계산이 가능한데요. x가 1이 될 확률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점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점에 도달을 하려면 A는 한 번만 이기고 그래서 그런 확률은 2분의 1이고 B는 5번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5승. 근데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A는 한 번 이기고 B가 5번 이기니까 언뜻 생각하면 뭐 A가 이기는 게 어떤 자리에나 올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에는 B가 이겨야만 이런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는 5가지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A가 한 번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게 제일 처음에 이길 수도 있고 두 번째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5번째 이길 수도 있지만 마지막은 제외한 경우.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분모는 2의 6승이니까 이거에 2를 곱하면 64가 되고요. 분자는 5가 되겠죠. 그래서 64분의 5가 되고요. 계속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x가 2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아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a가 이길 확률 2번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5번 이겨야 되고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 a가 2번 이기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b가 이겨야 되니까 6번 가능성 중에 자리 중에 2개의 자리가 a에게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풀면 이 앞에는 2의 7승이니까 128이 되겠죠. 2의 7승은 128이 되고 이 값은 6 팩토리얼 4, 2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더 풀어주면 1 나누기 128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뭐 이렇게 돼서 15 나누기 128 뭐 이렇게 되겠죠. 계속 나머지도 풀어보겠습니다. x가 3이 될 가능성은 뭐 비슷한 모양이 되는데요. a가 3번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여전히 5번 이겨야 되고 a가 3번 이기는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면 총 8개 중에 마지막을 제외한 7개의 자리 중에 3개가 a에게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주면 이 앞에 부분은 2의 8승이니까 128을 2를 곱하면 256이 되고요. 이 뒷부분은 7 팩토리얼 4, 3 뭐 이렇게 해서 256분의 1 곱하기 7, 6, 5 나누기 3, 2, 1 그래서 없어지면 35 나누기 256 이렇게 되고요. 이제 두 개가 더 남았는데요. 앞에 보시면 x가 3이 되는 부분까지 계산했고 그 다음에 x가 4가 되는 가능성 그리고 x가 5가 되는 가능성 두 개만 더 해주면 되겠죠.
네, x가 4가 되는 가능성은 앞에랑 뭐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a가 4번 이겨야 되고 b가 5번 이겨야 되고요. 총 9번을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마지막을 제외한 8번 중에 4번을 a가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두 개는 2의 9승이니까 2의 8승이 256이었으니까 뭐 일단 2의 9승이라고 그냥 써놓죠. 그 뒷부분은 8 팩토리얼 4 그래서 1 나누기 2의 9승 곱하기 8 7 6 5 4 3 2 1 여기 2가 있으니까 이거는 2의 8승 곱하기 3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35 나누기 2의 8승은 앞에서 계산을 했었죠. 256이 되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은 뭐 사실은 단순합니다. x가 5가 될 가능성은 이 앞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쪽 점들하고 이쪽 점들은 대칭적이기 때문에 뭐 계산을 다시 안 하셔도 x가 5가 될 가능성은 전체의 절반인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이 되고요. 지금까지 확률 계산을 다 했고 이제 기대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기대값은 제시문에 나온 식을 따라서 확률 곱하기 각각의 값을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읽어서 그냥 써주면 되는데요. 앞에 숫자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가 32분의 1, 64분의 5 저게 잠깐 쓰겠습니다. 확률이 32분의 1, 64분의 5, x가 0, 1, 1대 이렇게 됐었고요. x가 2일 때 128분의 15, 256분의 35. 그래서 128분의 15, 256분의 35. 네, 그리고 4가 될 가능성은 다시 35 나누기 256. 네, 마지막은 뭐 2분의 1이었죠. 네, 그래서 각각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요. 각각을 곱해주면 1 곱하기 64분의 5는 그냥 그대로고요.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이 부분은 그냥 30이 되겠죠. 세 개를 곱해주면 이 부분은 105가 되고요. 이쪽 4를 곱해주면 이 부분은 140이 되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을 다시 256을 분모로 해서 써주겠습니다. 256이 분모이고 분자는 4를 곱해주니까 20 더하기 60 더하기 105 더하기 140 마지막에는 2분의 5였고요. 256이 되려면 128을 곱해주면 되니까 128 곱하기 5가 되겠죠. 128 곱하기 5를 하면 640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를 다 더해주면 그러면 780, 885, 945, 965 정도가 965가 되는 게 맞네요. 965 나누기 256. 여기 기대값은 그래서 x의 기대값은 뭐 이 표대로 천천히 계산을 해 보시면 256분의 965가 되고요. 그래서 1번 답은 256분의 965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에 해당되는 제시문 말을 보시면 생산자의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순이익을 이윤이라 한다 라는 제시문에서는 이윤을 계산하는 방식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문제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산업에 두 개의 기업 HL이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Q를 판매량, P를 가격이라 할 때 H의 비용 함수는 4Q, L의 비용 함수는 2Q이다. 시장 수요 곡선은 Q는 10-P로 주어져 있다. 각 기업은 이윤, 가격 곱하기 판매량 빼기 비용이 극대화되도록 생산물 가격을 정하는데 두 기업의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낮은 기업의 제품만 팔리고 두 기업의 가격이 같은 경우 시장 수요는 2등분 된다. 가격의 최소 단위는 0.01이라고 하자. L이 가격을 X로 정할 때 H의 최저 가격을 FX로 표시하고 H가 가격을 Y로 정할 때 L의 최저 가격을 GY로 표시하자. 아래의 연립방정식을 풀어 L과 H의 가격을 정한다고 하자. 연립방정식의 해 집합을 S라고 할 때 S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 문제를 잘 보시면 기업이 두 개가 있고 이 각 기업들이 생산물의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상대방 기업이 어떤 가격을 정하는가에 따라서 각 기업이 어떤 가격을 정하는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각 기업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 이윤 극대화 문제의 풀이는 다른 기업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고요. 연립방정식을 풀기 전에 각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가격의 함수, 이 문제에서 fx하고 gy라고 부른 함수를 정확히 표현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문제 푸는 게 비교적 단순하게 됩니다. 문제 내용을 좀 써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HL이 있고 Q 판매량, P 가격 이거는 단순하니까 그냥 두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나온 비용 함수는 H의 비용 함수를 4Q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L 기업의 비용 함수는 2Q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H라는 회사가 비용이 좀 높고요. 그래서 H라고 불렀고 L이라는 회사가 비용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L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은 Q는 10-P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중요한 정보가 최소 단위는 0.01이다 라는 정보가 있고요. 가격의 최소 단위를 얘기를 한 거고 이 정도가 중요한 정보이고요. 문제풀이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써주면 이 문제를 풀이할 때 이윤이 0이 되는 상황은 무시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문제 풀이가 좀 단순해질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x가 L이 가격을 x로 정할 때 L의 가격 일 때 H의 가격을 fx로 부르기로 했고요. 그래서 먼저 fx가 어떤 모양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gy가 어떤 모양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gy하고 fx를 같이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x의 모양을 찾으려면 우선 이 L이 x로 가격을 정했을 때 H라는 회사가 어떻게 가격을 정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H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H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이윤을 최대화하는 문제를 푸는데
H의 이유는 가격을 H가 P라고 정했을 때 그리고 Q만큼을 팔 때 비용인 CHQ를 빼주면 이게 H의 이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를 다시 반영을 해서 써주면 이 H의 문제는 P 곱하기 Q 빼기 4Q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Q가 공통되어 있으니까 좀 빼서 다시 표현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Q 곱하기 P 빼기 4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Q는 시장 수요에 따라서 그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보시면 이 H라는 회사가 가격을 다른 회사보다 높게 정하면 Q는 0이 되고 똑같이 정하면 시장 수요의 정확히 절반이 되고 그리고 다른 회사보다 낮게 정하면 시장 수요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H의 이유는 앞에서 표시한 대로 Q 곱하기 10 빼기 P Q 곱하기 P 빼기 4였네요. 네, 이게 H의 이윤이고요. 여기서 Q가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집니다. 우선 P라는 H의 회사가 책정한 가격이 다른 가격 X보다 높으면 Q는 0이 되고 이 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요를 절반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시장 수요가 10 빼기 Q니까 여기에 10 빼기 P죠. 10 빼기 P를 절반으로 나눈 값이 수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P가 X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값은 10 빼기 P, 시장 수요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H의 이윤이 결정되는 식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을 넣어서 한 번에 좀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H의 이윤은 셋 중에 하나인데 P가 0보다 큰 경우에는 Q가 0이니까 그냥 0이 되고요. 그리고 P가 X와 같은 경우는 이 Q 자리에 이 값을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10 빼기 P 곱하기 P 빼기 4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P가 X보다 작은 경우는 Q 자리에 10 빼기 P를 넣어주면 10 빼기 P 곱하기 P 빼기 4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식을 들여다보시면 이 H는 이 식을 놓고 이 이윤이 최대가 되는 P 값을 구하게 되는데 어떤 점에서 이윤이 최대가 되는지는 X의 값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약간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밑에 있는 식들이 다 2차 식이니까요. 이 마지막 식을 좀 보시죠. 마지막 식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쪽을 P라고 놓고 이쪽을 이윤으로 표시하면 P가 4일 때 이윤이 0이 되고 P가 10일 때도 이윤이 0이 되는 2차 식이고요. 2차 식의 2차 항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4가 이쯤이고 10이 이쯤이라면 네, 이런 형태의 식이고요. 가운데 있는 식은 뭐 모양이 비슷한데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딱 절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고요. 뭐 0은 물론 당연히 0이고. 그래서 이 식을 놓고 보시면 x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p를 어떻게 골라야 이윤이 최대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쉬운 경우부터 생각을 하면 x가 여기 어디쯤 있다고 해보죠. x가 여기 어디쯤 있으면 p가 x보다 작으면은 제일 위에 있는 곡선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P가 X랑 같을 때는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곡선, 그리고 P가 X보다 크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당연히 최대값이 여기서 얻어지겠죠. 이 값은 4하고 10의 딱 중간 값이기 때문에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X가 7보다 크다면 그러면 P가 7일 때 이윤이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X가 7보다 클 때는 P를 7로 잡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X가 7일 때를 생각을 해보죠. X가 7일 때를 생각을 하면 P가 7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P가 7일 때는 여기 있는 점이 되고, 그리고 P가 7보다 클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X가 정확히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점은 도달할 수가 없고요. 이 점은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X가 정확히 7일 때는 이거 바로 옆에 있는 점이 최적점이 되고요. 그래서 X가 7일 때는 P는 7보다 한 칸 옆에 있는 점. 여기서 최소 단위가 0.01이기 때문에 한 칸 옆에 있다는 건 6.99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X가 7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X가 7보다 작을 때는 다시 P가 이 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 위에 있는 곡선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P가 X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최적점은 역시 X가 뭐 여기 어디에 있다면 이 점에 있는 점이 이 점보다 한 칸 옆에 있는 점이 최적점이 되겠죠. 그래서 P는 이 경우에 P는 X하고 똑같은 값은 아니고요. X하고 똑같은 값이면 이 점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점. 그래서 X 빼기 0.01 이 최적점이 됩니다. 그래서 H가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나는 이 식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X가 7보다 크면 7로 정하고, X가 7이면 6.99로 정하고, X가 7보다 작으면 0.01로 정한다. 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앞서 불렀던 fx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L 회사의 이윤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L 회사의 경우에는 뭐 여기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은 우선 이윤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윤은 수량 곱하기 가격 빼기 비용인데 비용이 4가 아니고 L의 경우에는 2였고요. 그게 한 가지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 값이 2다라는 게 차이점이고, Q는 뭐 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면 수량이 0이 되고, 가격을 똑같이 잡으면 시장 수요의 절반을 가져가고, 가격을 낮게 잡으면 시장 수요를 다 가져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L의 경우에. 이윤을 보면 0은 뭐 그대로 0이고요. 이 식에서 차이점은 P 빼기 4 대신에 P 빼기 2를 쓰는 게 차이입니다. 4 대신에 2가 되면 이 점이 4 대신에 2가 되고요. 가운데 점은 7 대신에 2하고 10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6이 되고요. 그래서 차이점은 7이 들어가는 자리에 6이 들어가면 되고, 이 자리는 당연히 7 대신에 6이 될 테고요. 이 자리는 6.99 대신에 이쪽에 6이 들어갔으니까 5.99가 될 테고요. 여기는 6이고 나머지는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쓰면 여기가 7, fx가 앞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fx는 7, 6.99, x 빼기 0.01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고요. 7, 6.99, x 빼기 0.01 fx가 7이 되는 경우는 x가 7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7일 때는 6.99였고요. x가 7보다 작으면은 x 빼기 0.01이었고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gy가 정해지는데 7 대신에 6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6이고 y가 6보다 크면 6, 그리고 y가 6이면 5.99,
그리고 y가 6보다 작으면 y 빼기 0.01 이렇게 정해집니다. 여기까지가 각 두 기업이 각각 가격을 어떻게 정하나를 풀어서 fx라는 식하고 gy라는 식을 찾아낸 거고요. 문제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방정식을 같이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연립방정식의 해 집합을 찾고 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상황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x를 표시하고 이쪽에 y를 표시하기로 하죠. 우선 fx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x가 7을 기준으로 해서 x가 7보다 큰 이쪽 부분에서는 fx의 값은 정확히 7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은 x가 7일 때는 fx는 6.99가 되고요. x하고 y가 같은 점을 직선으로 표시하면 x가 7일 때는 약간 이거보다 낮은 이쪽 부분에서 fx의 값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7보다 작은 경우에는 x보다 0.01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gy의 경우에는 6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y가 6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y가 6보다 클 때는 gy는 6이 되고요. 그러니까 y가 이쪽보다 클 때는 이쪽 부분이 gy가 되고요. y가 6일 때는 5.99, 그러니까 이쪽 점이 되고 y가 6보다 작을 때는 y보다 약간 작은 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fx고요. 이쪽이 gy여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에서의 기호가 S라고 했었죠. S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포함한 집합인데 이 집합에는 원소가 없고요. 그래서 S의 원소의 개수는 0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문제를 간략하게 풀었는데 이쪽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림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x가 7하고 4일 때는 이 그림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x가 4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상황이 약간 좀 복잡해집니다. x가 4보다 작아지는 상황에서는 h가 이윤을 만들어낼 방법은 없고요. h가 할 수 있는 최적 전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이 되고요. 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격을 x보다 높게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이 식에서 x가 4보다 작을 때 p 값이 뭐가 되나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x가 4보다 작을 때 이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더 고민을 해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이 0이 되는 상황은 무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윤이 0이 되는 상황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이 부분은 답에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2번의 풀이였고요. 예, 마지막 문제인 문제 2의 3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문을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바를 보시면 바의 A,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B, 경제성장률은 국내 총생산의 변화율을 말한다. C, 물가가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제시문에는 이자율,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문제를 보시면 인플레율, 경제 성장률, 이자율 간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자. 식이 3개가 주어져 있고 위식에서 파이 xi는 각각 t년도의 인플레율, 경제 성장률, 이자율을 나타내고 파이 t 플러스 1은 t 플러스 1년도의 인플레율을 나타낸다. t년도의 인플레율, 경제 성장률, 이자율이 각각 0, 11분의 7, 22분의 7이라고 할 때 리밋 파이 t 플러스 j 더하기 리밋 xt 플러스 k 더하기 리밋 it 플러스 l을 구하라. 답은 기하 분수로 나타낼 것. 이 문제에 보면 식이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인플레율과 경제 성장률과 이자율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식인데요. 사실은 이 개념 인플레율이 뭐고 이자율이 뭐고 경제 성장률이 뭐고를 꼭 알아야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식을 보고 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식으로부터 원하는 극한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고요. 식의 주요 내용을 조금만 써보면 우선 첫 번째 식은 파이 t 플러스 1은 첫 번째 식은 인플레율하고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xt가 좌변에 있고 인플레율과 이자율을 포함한 항이 우변에 있는 식이고요. 마지막 식은 이자율이 인플레율과 경제 성장률의 평균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 식을 보면 x, i, 파이 이렇게 3개의 변수가 있고 밑에 첨자까지 고려를 하면 다른 i하고 x의 경우에는 다 t기에 대한 변수들만 있는데 파이의 경우에는 t 플러스 1을 포함한 변수와 함께 t기에 대한 변수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 식을 좀 들여다보면 마지막 식을 보면 i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i는 금세 없앨 수가 있고요. 그래서 3개의 식, 3개의 변수 대신에 i를 없애면 2개의 식, 2개의 변수가 남게 되고요. x하고 파이를 보면 이게 이 두 번째 식이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x도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애고 나면 파이에 대한 하나의 식만 남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한번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식을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그러면 xt는 0.5 빼기 0.3 곱하기 0.5 파이 t 0.5 xt 빼기 파이 t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i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거를 좀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0.15 xt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옮기면 1.15 xt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항들은 0.5 빼기 0.15 파이 t 그리고 더하기 0.3 파이 t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되고요. 이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죠. 이 마지막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식은 파이 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3분의 9
0.9xt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쓴 식은 1.15, 0.5, 마이너스 0.15, 0.3. 네, 이 두 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요.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3분의 9가 있고요. 0.9 곱하기 1. XT를 대입을 할 거니까요. 1.15로 뭐 오른쪽을 나눠주는 걸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0.9 곱하기 0.5 나누기 1.15 빼기 0.15 나누기 1.15 파이 t 0.3 나누기 1.15 파이 t 플러스 1.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식을 가지고 파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이 t 플러스 1이 있고 파이 t가 들어있어서 뭐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하면 사실은 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분수하고 소수점이 섞여 있어서 그냥 분수로 다 표현을 해보기로 하죠. 그럼 첫 번째는 23분의 9가 되고 이 식은 9 나누기 10 곱하기 50 나누기 115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기로 하죠. 그 다음 항은 9 나누기 10 곱하기 15 나누기 115로 표시를 하고 마지막은 9 나누기 10 곱하기 30 나누기 115로 표시를 해보죠. 그러면 이쪽이 취소가 돼서 5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은 45 나누기 115가 되고요. 이쪽은 5로 나눠주면 2, 3이 되고 네, 그래서 이쪽은 27 나누기 27 나누기 230이 남게 되고요. 여긴 5도 1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긴 1이 되고 2, 3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은 3이 남고 그래서 27 나누기 1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 이 숫자 마이너스 23분의 9하고 그 다음 항이 플러스 23분의 9입니다. 그래서 이쪽 항이 다 없어지고요. 남는 건 마이너스 230분의 27하고 플러스 115분의 27이 남게 되고요. 이쪽을 왼쪽으로 옮겨주면 그러면 파이 t 플러스 1 앞에 개수는 1 빼기 115분의 27이 되고요. 그러니까 27을 115에서 빼주면 88이 되겠죠. 88 나누기 115가 되고요. 이쪽에 남는 건 마이너스 27 나누기 230 파이 t 뭐 이런 식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 뭐 2를 곱해주면요. 230이 되고 여기 2를 곱해주면 176이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남는 게 176을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176분의 27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 t 플러스 1은 176분의 27. 네, 이 식만 남게 되고요. 이 식을 보시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t가 커지면서 계속 176분의 27, 1보다 작은 수가 계속 곱해져서 t가 아주 큰 수가 되면 1보다 작은 수가 아주 여러 번 곱해지기 때문에 이 등비수열은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걸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이 t 플러스 1은 결국 0이 된다라는 걸 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인플레이율은 시점이 뒤로 가면 0에 결국 수렴하게 되고 원래 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 원래 시작한 식으로 가면 그래서 결국 파이가 다 0으로 가게 되고요. 파이가 0으로 가면 이 식에서 보면 x는 이쪽이 0이니까 이 식에서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파이가 0이면 0.9 x는 9 나누기 23이 되고 그러면 x는 10 나누기 23으로 수렴을 하게 되고요. 이 값을 여기에 넣으면 파이는 0이었고 x가 23분의 10이었으니까 i는 5 나누기 23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활용을 하면 x가 23분의 10, i가 23분의 5로 간다라는 걸 쓰면 x는 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이 세 가지 극한값을 다 더하라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서요. 다 더해주면 0 더하기 23분의 10 더하기 23분의 5가 되고요. 네,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한 값은 23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의 답은 23분의 15가 됩니다. 네,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